주제랑 제가 LTI 시간에 했던 활동들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이랑 발표 소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나의 LTI 주제. 제가 원래는 이제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그림을 주제로 LTI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그리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안 그리고 뭉땡이 부리고 맨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랑 너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주제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LTI 시간에 한 활동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면 좀 많이 했던 거를 살짝 적었는데 일단 그림이랑 피아노, 아쿠아리움, 유리공예 이렇게 적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지, 애니어그램 이거랑 잠자기 등등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먼저 제가 LTI 시간에 그렸던 그림들인데 그림이 일단 제가 저번에 사람 그림이나 약간 동물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물이랑 사람 좀 그렸고 그 외에도 약간 이렇게 풍경? 이게 율도 저기 앞에 바다를 찍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그린 거거든요. 그 풍경이랑 그리고 뭐 갑자기 풍선이 그리고 싶어서 풍선을 그렸던 적도 있고 옆에 사람도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피아노도 좀 쳤는데 제가 영상을 넣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찍어가지고 좀 많이 틀리고 좀 제대로 못 쳤어요. 용량이 날려가지고 조금만 일찍 그거를 했는데 그리고 유리공예 스테인드 글라스 그거 하러 갔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유리를 고르고 이제 자르고 다듬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올해. 네,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갔던 것도 좀 넣었는데요. 아 슈발이다. 제가 아쿠아리움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LTI 시간에 그래서 이게 기억에 좀 많이 남았는데 약간 전혀 관계없는 좀 LTI랑 조금 관계없지만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넣은 영상이 있거든요. 귀여워서. 그리고 마무리. 제가 이번 LTI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지금 너무 제 진로와 관련이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끌린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하고자 해서 조금 이제 LTI 주제를 내년에는 바꿔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 있겠습니다. 네. LTI 시간에 다른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요? 다른 거요? 이거 말고요? 네.
중이에요. 다른 거 한 게 전부 휴대폰 보고 논 거밖에 없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가 왔잖아요. 네. 네, 그 1학기는 사실 상담실에서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거기 붙박이로 있고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뭐 거진 그냥 약간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2학기에는 오히려 여기저기 울림도 하고 끌려갔지만 네. 뭐 오라 하면 그냥 거부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전학을 오고 나서 어떤 그런 이 학교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런 게 있는지 듣고 싶어요. 지금은 어떤지요? 뭐 가정도 괜찮고 처음에 첫인상부터 첫인상이요? 그 첫인상은 진짜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문계에 있다가 여기 대학교를 왔잖아요. 그래서 그 뭐였지? 방송으로 선생님을 찾는 방송을 했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고함을 막 지르길래 그거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학교 수업 시간도 인문이랑 전혀 다르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약간 자유로운 노는 분위기의 학교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신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불편한가요? 뭐가요? 여기 사는 게? 아니요,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그림 저희가 바보전에서 당신의 그림을 대문짝 같게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옷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보이셨나요? 저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그림으로 옷을 판다는 걸 태종쌤? 누구셨지? 갑자기 막 와가지고 네 그림으로 옷을 판다 하고 가셔서 이제 네? 하고 그러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합의가 안 된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판다 하길래 네, 그러세요 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팔렸더라고요. 다 팔렸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좀 뿌듯했어요. 지금 멘토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건 안 했다고 하셨는데 관심 있는 진로 방향 이런 거 저 간호사 그림일 줄 알아가지고 아니 왜? 이유가 궁금한데. 네? 아니 왜? 저요? 네. 간호사. 저요? 네. 그냥 옛날부터 근데 살짝 뭐가 하고 싶냐 하면은 간호사가 하고 싶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간호사이고 그리고 또 저희 사촌 언니도 간호학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이모도 간호사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에 완전 가까이에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 간호사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관심이 더 생겨서 이제 그냥 완전 이쪽으로 네,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또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이 시점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왜 하고 싶은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일단 경력 단절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여행 가고 싶을 때는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또 취업하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조금 듣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해도 돼? 아쿠아리움 왜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아쿠아리움 되게 이쁘게 꾸며놨잖아요. 이쁘게 꾸며놓고 물고기들 풀어놓으니까 조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선생님 캐릭터로 옷을 만들어 판 것에 대해서 약간 집에서 저작권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정말 아무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랑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도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요청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저는 건 그런 적이 아니고. 없어요. 저는 애초에 네.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엄마랑 일단- 이모가 엄마랑 네. 이모가 네. 논란을 부추겼다. 네. 이제 해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 2학년의 ATI 도전 과제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나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의 얼굴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화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나 굿즈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유도를 해서 했는데 모두가 선생님들도 다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할 만큼 되게 각자의 캐릭터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아해 주셔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이해하셨죠? 네, 아니 우리가 뭘 바란 건 아니고요. 아니 항상 소민이가 예전부터 캐릭터를 그리거나 뭘 하면 예쁘고 이걸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주면 자기 사인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소민이가 만들었다는 어떤 그렸다는 표식을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절대 안 해요. 이번에도 이제 이런 그 선생님들 캐릭터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작게 소민이라고 적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자기는 필요가 없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과열이 돼서 저작권까지 나온 건데.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군요. 네. 질문 하나. 네. 본인에게 그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그림 그릴 때 어떤 느낌, 마음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약간 탁구 치는 뭔가 제가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그려야지 이제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그래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럴 때 그림을 그리면 즐거운데 아닐 때 그런 약간 그리게 되면은 좀 지루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그래요. 1학기 때는 저랑 되게 많이 봤잖아요. 거의 저희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또 2학기가 되니까 본인은 안 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을 사서 저의 상담실 창고에 그 뒤에 수납하는 데다가 짱 박아놓고 자기도 먹고 싶을 때 와서 지나가다가 먹고 저보고도 먹으라 그래서 저도 되게 알차게 꺼내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이제 1학년 때는 송민이가 있었지만 2학기 때는 송민이의 간식이 있는 게 약간 송민이를 덜 봐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송민이를 덜 봐서 반갑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상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어딘가에 있을 송민이를 생각하니까 근데 저의 질문은 이제 1학기 때는 그랬는데 2학기 때는 또 뭔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지 뭔가 좀 본인의 에너지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네. 근데 1학기 때 약간 LTI 시간 하면은 이제 잠자는 시간 해가지고 상담실 가서 이제 내내 자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 옆에서 이제 선생님 상담실 옆에 붙어가지고 선생님
아파서 못 갔구나. 또 네. 넘어가시죠. 제 눈치를 보시네요. 동교사 민호쌤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소민이가 노는 걸 잘 지켜봤습니다. 네, 그냥 그림 그린다 했는데 그림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 3장 보여주고 저기 바다 그림까지 5장 보여주고 7장이에요. 저는 5장 봤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환경 프로젝트였는지 모르겠는데 경리쌤이 바다 그 그림을 엄청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인화까지 해가지고 그 교무실에 놔두고 이렇게 저한테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뭐 어디서 뭐 데이트를 하든가 뭐 자고 있든가 게임을 하든가 놀고 있든가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일단 상담실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학기에 큰 성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학교에서 움직이는 반경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에 저는 되게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욕심을 부리자면 능력치가 되게 많아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해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조금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더 힘을 내서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고 이제 곧 끝날 연애를 응원하며 3학년 때는 조금 더 거기서 연애에서 벗어나서 홀로 독립할 수 있는 홀로서기가 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은 누구나 옆에 마음 붙일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생겨서 3학년 때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고생했습니다. 다음 부모님 말씀 있으세요? 소민이가 그 1학년 때 인문계 다닐 때 진로를 정하라 하고 이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될 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자꾸 진로를 정하라 하고 그러면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하라고 한다고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게 아닌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간호사란 직업을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많고 이제 재주가 많은 만큼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내가 뭐 하다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걸 배우러 갔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도 찬성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뭘 시작하면 지긋하게 하는 편이에요. 뭐든 알바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생각보다 지긋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이 본인한테 생각 외로 맞지 않을까. 사실 쉽지 않은 직업이고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그다음 정영재 학생 발표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 발표 소감록은 저기 뒤에 계십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새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뒤에 QR코드 찍으면 소감록 부탁 좀 드릴게요. 마리아나. 오. 네, 저 이번 목요일 2학기 1태 발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박수영재입니다.
주제는요, 인생은 경험이다라는 주제이고요.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주제로 정한 이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축구 심판 자격증, 그 다음에 수비 인이어의 마지막 소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한 저만의 경험을 이번 학기에 한 것 같아요. 이제 축구 심판 자격증도 그렇고 이제 수지 애니어 그림도 제가 한 번 더 하면서 저의 변화를 좀 많이 알게 된 경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축구 심판 자격증이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는 저희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에 있는 각 그 도별 축구협회에서요 매년 1에서 2회로 이제 진행을 하는 자격증 시험이고요.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국제 심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이거는 1급에서부터 5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1급은 저희가 지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 심판, 그 다음에 대학부 심판, 그 다음에 2급은 고등부 대학부, 3급은 고등부 중등부, 그 다음에 4급은 중등부하고 초등부, 그 다음에 5급은 동호인 심판인데요. 그때 제가 연수 그 이론 교육 들어갔을 때 저 5급은 곧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거 뭐 쓸데가 없대요. 저게 동호인 심판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공차는 그냥 동네 축구라서 이제 5급은 곧 없어진다고 하고요. 이제 수강비는 12만 5천 원이고요. 조인 KF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QR코드를 보시면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들어가서 신청만 하세요. 합격은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 다음은 일단 첫 번째는 자격증 코스와 이제 에피소드고요. 제가 처음에 이 이론 교육이요. 제가 진짜 이건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론 교육은 어느 정도 합격을 하는 걸로 제가 딱 마음먹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 할 때 약간 강사님들이 막 중간중간에 막 10원짜리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10원짜리 욕도 하시고 막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저 혼밥은요. 솔직히 저게 에피소드가요. 선웅이라는 1학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냈어요. 베트남을 갔다 오고 돈을 깜빡하고 못 내가지고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요 혼밥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강의가 한 30분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들으니까 시간이 매우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같은 40분을 계속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주에 사는데 김해대학교까지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좀 이동 시간이 많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김해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김해대학교에 나갔고 저기에 있는 책자는요. 이 책자거든요. 이 책자. 이게 원래는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요 400장이거든요. 482페이지인가? 그런데 제가 갔더니 딱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뭔 의미인가 싶은 약간 그런 좀 많이 여기 축구 옆에 많이 끼꺼웠어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 시험 기준은 잘 보세요. 제가 네 시험 기준이요 조금 많이 빡세거든요. 필기는요 60점에서 객관식하고 주관식 다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는 스프린트하고 인터벌로 나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기 시험에서의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저기에 이거는요 이제 여기에 이분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막 이거는 이거다, 막 이건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옵사이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뭔가 좀 열정적이지 않죠? 근데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막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렇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막 이거 파울과 뭐 불법 행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때 제가 필기 시험을 갈 때 제가 선웅이한테 말을 했어요. 선웅아 합격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선웅이가 형 나는 시험에서 뭐 이걸 신청은 못했지만 사람 이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무당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지 하고 막 넘겼는데 진짜 사람 이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이름 모른다라고 적었고요. 공짜다 이거는요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열정적으로 알려주면서 자기가 답을 다 알려줘요. 마치 반주쌤이 명기 4년을 이제 막 거스리는 것처럼 막 답을 자기가 다 거스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막 공짜 답을 알려줘서 막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치고 난 후 저 피자는요 제가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랬더니 사줬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사람 이름 모른다 라고 했고요. 이거를 끝나고 나니까 제 체력이 많이 딸리고 그래서 체력 이수가 많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스프린트는 남자는 무조건 6.4초가 나와야 돼요. 6.4초가 안 나오면요 그냥 무자비로 경고 먹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했는데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총 6회고요. 여자는 6.8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은 75m 뛰고 25m 걷거든요. 근데 이제 15초 안에 뛰어야 돼요. 75m를. 근데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 75m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요. 제가 이제 인터벌에 떨어져서 인터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영상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 반 기대 반은 이제 실기를 하기 전에 이제 걱정도 되고 약간 기대도 되는 그런 반반이었고요. 미안하면요 제가 축제 때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부회장인데요 막 빠지면요 한 번씩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니 왜 나갔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미안했고 좀 상처도 받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이게 진영공선 운동장 이제 트랙이거든요. 이게 이 코는요 그 75m 시작점과 휴식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75m 또 20m 또 75m 20m 이렇게 25m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40m 스프린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0m 스프린트 이제 40m 스프린트는요 보통 트랙을 보면 육상 경기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제 100m를 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약간 한 20-30m는 여기서 몸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80m 한 40m에서 한 80m까지는 그때 이제 그 측정기를 놔두거든요. 그 측정기가 이제 얘네가 초를 재는 측정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자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삐빅거리면서 쭉 가면은 그 측정기를 지나면은 얘네가 알아서 자기가 이 초를 측정해줘요. 6.4초인지 6.8초인지. 그래서 이제 40m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도 되고 압박감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면 아까 축제에 빠져서 그렇고 아쉬움은요. 제가 이걸 하고 근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햄스트링이. 그래서 한 이쯤에요. 주저앉았어요. 그 인어공주 자세 아시죠? 그 자세로요. 한 2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진짜 막 숨도 가쁜데 이걸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막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고요. 이걸 하고 어떻게 했냐? 집에 갔습니다. 아니 집에가 아니라 학교로 왔습니다. 네.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저를. 왜 왔나요? 왜 왔냐? 왜 왔냐고요? 네. 원래 제가 집에 가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시간이 너무 비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제가 학교로 와서 축제를 보려고 했죠. 근데 축제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날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요 영상이거든요. 일단요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게
그 40m 스프린트를 하는 게 공격입니다. 여기 삐빅거리는 소리는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포의 삐빅거리는 소리라고 삑삑이라고 하는데, 이게 75m를 뛸 때 15초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기계음으로 10초, 그 다음에 5초 간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쉬고. 자, 이게 40m 스프린트예요. 자, 이게 10초 남았다는 거고요. 삑 한번 올리면, 자, 삐빅 올리면 5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휴식 시간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뛰는 거예요. 75m를.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진짜 활동하고 계신 이제 심판분이시고요. 네.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옆에서 막 얘기를 해줘요. 막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달려, 달려, 달려 이렇게 하면서. 근데요, 생각보다 그 말이 안 들려요. 왜냐면요, 죽어라 뛰어도 이 다리가 안 움직이면요, 절대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하기 전에 최대한 몸을 풀어놔야 이제 뛸 수 있는데, 저도 최대한 몸을 풀어놨는데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날도 또 추워진 나머지 좀 많이 근육이 뭉쳐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 넘겨주세요. 너무 웃겼다. 그걸로 될 걸? 그걸로 지금 될 걸? 조사 될 걸? 슬라이드. 네. 자, 5번은 제가 좀 많이 속상한 얘기인데요. 일단 좌절하고 부담감하고 미안함이고요. 일단 저의 축구 심판 자격증은 제 첫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좌절을 해서 좀 많이 부담도 됐고, 그다음에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축제를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안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연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떨어진 것 같고요. 허망함이요. 약간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떨어지면 이걸 필기를부터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12만 5천 원 날린 허망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육 통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판 자격증을 하기 전 에피소드, 이제 그래도 막 할 수 있다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요. 학교 축제에 불참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고, 부담감이 응원을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부담감이 왕창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본입니다. 482페이지 정도 되는 이게 원래 원본입니다. 네, 그래서 400장이 넘는 심판 공부를 했지만 어디까지 했냐? 축구 공만 봤습니다. 네, 축구 공만 봤고요. 그러면 여기 하태정 선생님이 있는데요. 태정 쌤이요, 축제를 이제 리허설 하잖아요, 오후에. 근데 이제 제가 갈 시간 되니까 이제 태정 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앉으면 죽는다는 뜻인가 했더니 강국민 생각 네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영 쌤한테 제가 선생님 좀 많이 밉네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 자격증을 시도하는 저의 생각은요, 뭔가 연습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도전할 건데 그때는 좀 연습을 좀 많이 빡세게 해서 다시 도전할 거고요. 마음가짐이 뭔가 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부담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할 때 약간 부담감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그것도 떨쳐내지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못하겠네요. 창피함이 좀 많이 물려왔어요. 학교로 오는데요, 이제 명기쌤하고 권성형이 있더라고요. 붙었어? 네, 그때 약간 좀 권성형한테 좀 많이 화가 날 뻔했는데 그래도 네, 운명이니까 제가 떨어졌어 이렇게 하고 막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축제를 참가하지 못한 또 미안함이 있고요. 네, 포기는 없다고요. 네, 마지막에 원래 반주쌤에 배신이 있었어요. 근데요 반주쌤이 그거 보고 내가 니한테 배신한 거 없는데 왜 배신을 저거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에피소드가요 솔직히 그때 떨어지든 안 떨어지는데 창원으로 밥 사준 데 있거든요. 근데 막 결혼식 가서 막 밥 안 사준다고 막 니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배신감을 좀 많이 크게 당했고요. 네, 그런 시도를 한 후에 저의 생각입니다. 네, 수지 인여그림이고요. 네, 이게 원래 수지 인여그림이 제가 1학기 때 한 번 하고 2학기 때 한 번 하고 어제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저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비교하면은 1학기 때는 저 머리에 연두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2학기 때는 연두 색깔이 없더라고요 머리에. 그래서 그 강사님이 저한테 너는 왜 머리가 없니 했더니 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했더니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하기 전에 병무쌤한테 병무쌤이 수지 인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막 도표를 줄 테니까 체크를 해보고 한번 네가 그 수지 인형그램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래서 막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뭔가 많이 풍성해졌죠. 뭐 지금 뭐 저 카드 색깔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도형으로도 되는데 보면은 뭐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아 이게 날마다 바뀌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3번이 부럽다. 나는요 강사님이 3번이었거든요. 근데 그 3번이 그 6번한테 많이 미안해한대요. 그 3번은 원래 나는 타고난 애고 그런데 6번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3번 좀 많이 부럽고요. 그 저번에도 할 때 제 스스로를 믿어라 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제 스스로를 믿어라 라는 그런 문장을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저의 변화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좀 이상한데 좀 머리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그때 또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할 때 저걸 할 때마다 다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변화가 그래도 좀 많이 크게 있지 않았나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걸 내년에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의 심적인 마음, 내년에 심적인 마음 그게 좀 많이 중요하고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수지인역을 어제 했던 거거든요. 어제 6번의 고유함은 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나는 순간적 해결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나는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뭐 나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저기가 제가 세 가지를 색칠을 했잖아요. 이제 저게 저하고 많이 가까운 저의 그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 색깔을 진행하면서 제가 저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왜냐면 6번의 두려움은요 자신감이 없고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해요. 마치 제가 반주쌤한테 반항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제가 일단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6번의 스트레스는 일단 3번이래요. 왜냐면은 3번이 막 자격증 지위, 그다음에 명성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할까봐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주의를 끌기 위해 이야기를 막 꾸며낸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6번의 스트레스는 3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6번이 이 스트레스나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일단 제 자신을 일단 굳게 믿으래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고 과정을 즐기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을 믿고 잘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감이고요. 일단 소감은 제가 이번 자격증을 따면서 많은 것을 일단 배우고 경험을 해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번 1기회는 제가 좀 많이 몬 것도 있고 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데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전할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포기만 안 하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 이제 많은 걸 도전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저는 축구 심판을 이제 다시 도전을 할 거예요. 왜냐면요 그 심판을 활동하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약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요. 네. 네. 좀 부끄럽네요. 그 이루고 싶은 일을 꼭 이뤄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요. 네, 자기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알죠?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시간 있겠습니다. 네. 연습을 더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체계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석종 쌤이 이번에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방학 때 좀 연습을 좀 해서 다시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배신이라 하셨는데 또 원래 약속이랑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붙어야 창원에 있을 때 밥을 어떻게 같이 먹고 오는 걸로 했는데 결혼식 도중에 쌤 집에 가서 어디였어요? 하면서 떨어져서 못 먹은 건데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저를 배신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가르쳐. 네. 축구 심판에 따로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주로 축구 경기를 볼 때 처음엔 제가 심판을 보고 경기를 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솔직히 심판이 되면요,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의 그 판정에 만족을 해야 된대요. 약간 미쳐 있어야 된대요. 그 판정에 약간 또라이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요, 네. 이제 약간 저도 약간 한 또라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축구 심판 연습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요. 그 연습을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약간 그런 실패한 부분을 발표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령제를 제일 처음 약간 인지하게 된 사건이 1학년 1학기 때인가 그 자전거 라이딩에 본인이 부반장쯤 됐는데 참가를 못 해가지고 아파서였나? 해가지고 다 이제 친구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본인이 그 단톡에다가 올린 그 미안함을 엄청 담은 그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그 긴 단톡의 글을 보고 아 령제가 정말 보기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말투가 되게 퉁명스럽고 그 인상도 뭐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말투와 그런 것들로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축제 때 그렇게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서운하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 합격을 못하고 왔잖아요. 왜 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명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미안함을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이 그 퉁명스럽게 나오는데 지나고 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그걸 꼭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단톡에 그때 없었던 그 마음을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보기와 다르게 표현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회의 활동으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맞춰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사실 2학년 담임을 처음 맡았을 때는 지금 1학년들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들도 좀 계시고 하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전체 학년에서 2학년이 최고입니다. 네, 4학년을 하시고 일단은 2학년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1학년 때 봤던 그런 진짜 무기력한 모습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2학년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은 정말 탈모범이 되고 이 학교에서 최고의 학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거는 베트남에서 이동학습에서 정말 의젓하고 대견하게 1학년들을 챙기고 철저하게 보살피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든든하고 따뜻한 학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 잘 안 하는데 부모님들이 계실 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좀 학교에 많이 이렇게 자주 오시지 못해요. 2학년 부모님들이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얘들이 나름의 어떤 선한 성품을 원래 부모님들로부터 잘 받아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반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똑같은 얘기를 내일 또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3학년을 해볼까 합니다. 박수 치는 거 맞아? 알리지 마세요. 난 몰라. 명태는 보기와 다르게 너무 상냥하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미담 타임인 것 같아서 하나 미담을 몇 안 되는 미담이겠지만 조금 더 하나 던지자면요. 영재가 축제 날 사실 카페가 많이 바쁘거든요. 네, 제가 또 카페 대장을 맡아놓고 자리를 비우기 좀 많이 미안했는지 사실 시험 치는 당일날 제일 긴장하고 바쁜 와중에도 참여하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다, 좀 잘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카페 구성원 친구들한테 또 나눠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좀 항상 제가 많이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정말 옆에서 쌤들 가장 많이 도와주면서 듬직한 친구기도 하고요. 조금 김상국의 표현하고 김상국 무슨 얼굴을 보여도 사실은 되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한마디 하면 또 조용히 어디서 서운해가지고 또 눈물 찔끔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정말 매우 내강이 딱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많이 외강이요. 아니요 외강네. 아니요 외유네유. 네, 매우 내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도 실패해도 화이팅 합시다라고 불러줄 수 있는 친구라서 참 한 학기 잘 가긴 했고요. 내년에는 지 안 나게 스트레칭부터 하고 목표 한 발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지 찾기 좀. 네? 수지 도표. 앞에. 예. 그거요. 저 보시면 영재가 1학기, 2학기, 3, 지금 어제 도표가 있는데 가운데 녹색이 영재 다음에 얘기하는 6번의 그 고유의 특성이거든요. 1학기 때는 6개, 2학기 때는 11개. 점점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차려가고 있는 영재 모습. 그리고 어제 했을 때 더 풍성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차려가고 있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영재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대화 모임을 하는데 영재가 밤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잔대요. 계속 생각하고 자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놀랬거든요. 계속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바꿔야 되는 건 뭐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되게 많았다라는 게 며칠 전 이야기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지점이었는데 그게 영재가 갖는 아까 설명한 것들 중에 뭔가 실패했을 때 되게 그 모습이 되게 자기를 못 믿을 만한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믿겠거니 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간에 2학기 때 머리가 없는 거는 영재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거, 편안하지 않은 거였는데 어제 했을 땐 연두색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 자기 그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많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조금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팔을 보시면 저 노란색이 그 영재가 즐기면서 했을 때 자기의 되게 충실하고 믿음직하고 이걸 잘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즐기지 못하면서 해야 하고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믿음을 주고 싶고 믿음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그런 희점이 아니. 오늘은 영재는 그런 아니. 그런 마음의 입구나를 수지 보면서 영재를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영재가 어제 와서 수지 이해가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해 안 되면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붙으면서 수지를 계기로 오늘의 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자기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영재가 저는 작년에 내면대 할 때도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아까 영재가 그냥 6번은요 라고 했지만 영재가 선택한 문장이에요. 어제 선택한 문장. 그래서 영재는 조회장으로서 아니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고물성고의 멤버로서 정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실하고 싶고 학생회로서 소속돼서 잘하고 싶은 게 영재가 체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축제 때 못한 게 너무너무 계속해서 미안하고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 그 영재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소속 우리 학교 안에 동물성 안에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거에서 믿고 믿음을 받고 싶었다는 마음이 되게 강한 친구구나. 근데 우리 이미 영재를 믿고 있는데 영재가 그렇구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몇 번의 두려움도 영재가 어제 택한 자기의 두려움 되게 솔직하게 지금 오늘 얘기한 건데 내가 지금 나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퉁퉁 나오는 영재의 표현도 내 두려움 때문이라고 인정한 거고 되게 솔직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좀 더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는 모험하기 싫고 배신감도 좀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되게 솔직하게 자기를 오늘 이렇게 드러낸 게 저는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차트를 보면 3번이 영재의 여자친구인 연수인데요. 그 영재는 6번은 막 내가 잘하려고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버리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갖는 순간 내가 이게 안 되면 나를 못 믿게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는데 영재 주변에 연수가 되게 야무치게 딱 자리하고 있고 교연이가 3번으로 야무치게 딱 자리하고 있고 그때 해설해주신 선생님까지 3번으로 딱 하다 보니까 영재는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나를 비교하게 하는 대상이 주변에서 야무치게 하는 친구들이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영재가 끝까지 어제도 자기 애니를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럼 모르겠으면 하지 말자 했는데도 끝까지 붙들면서 저 옆에 붙들면서까지 이 부표를 해석해서 자기를 알아차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영재랑 같이 제가 결론을 내린 건데 영재 저기 화면을 보시면 나 자신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또 시도하고 과정을 즐기고 너무너무 밤에 잠잘 때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숨을 고르고 나 자신을 믿고 난 자유로워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영재를 이렇게 어제 오는 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숙고하고 이거를 2학기 때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도전하는 경험이었던 축구 심판하고 연결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내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공유해줘서 되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솔직해서 되게 놀라웠고요. 앞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맨날 영재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앞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영재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면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씨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거든요. 씩씩거리는데 질문이에요. 영재는 어떤 분을 존경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네. 존경하는 사람이요. 네, 어떤 분을 존경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는 석종쌤. 네, 그럼 어떤 면? 네. 일단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는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많이 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돼서는 이제 좀 애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석종쌤이 이제 저한테 먼저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나오고 같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성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속도쌤이 한마디 하면 예 하는데 제가 하면 열마디를 해줘요. 근데 선생님이 있어서 몇마디 하고 그러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영재가 축구 심판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때 며칠 전에 대화모임 할때 제가 북도등 카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너를 가장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석종쌤이었는데 어떤 게 너한테 힘이 되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영재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괜찮다고 해주신 게 너무 좋았대요. 영재가 그때 우리는 영재가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아무 말 안 하기로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영재한테는 괜찮다라고 해주는 게 그것도 존경하는 석종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너는 영재로 우리 너무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게 영재에게는 되게 큰 힘이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뭔가 좋은 멘토로서 석종쌤이 있는 게 되게 다행이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되게 집중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지를 지금 해야 되는 그 과정에도 놓지 않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오늘 돌아볼 때도 아까 잠잘 때 해야 되는 말이나 아니면 나한테 있는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좀 더 결과가 아니라 좀 자유로워지고 즐기기 위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교사 석종쌤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충성하는데 내 옷이 옷이 개음 스타일이에요. 그 영재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마음이 많이 가고요. 이게 제 모습도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또 많이 비춰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당겨주는 것 같습니다. 뭘 잘해주고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재가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좀 바라는 마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영재한테 뭐 이런 거 좀 한번 해볼래 하면은 또 과감히 또 도전해보겠다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걸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험은 떨어졌지만 그 떨어지면서 사실 자기를 또 되돌아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냥 공짜로 되면 그게 소중한 것도 모르고 한번 떨어져 보고 그다음에 실패를 한번 느껴봐야 진정한 성취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도 더 잘 됐다. 내년까지 꿀 한 먹자 이런 마음도 했습니다. 그냥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되더라고요. 저 1부 때 저 산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게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증 치료제로 지금 방학 때 영재랑 LH의 운동장에서 아침 8시 돼서 무조건 뛰는 걸로 도전하겠습니다. 영재랑 저희 집이랑 딱 그 중간 정도 딱 되거든요. 거기에서 계엄군 스타일로 농담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부모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그 1학기 때랑 안에 내용도 되게 조금 풍성한 것 같고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애를 한다고 저녁에 벽에 이렇게 대면 웅성웅성 하면서 세상 그렇게 자상하게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 LTI 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엄마니까. 근데 그 영재가 험상궂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아이가 소속감에서 뭔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때 자기가 불안하면 먼저 공격할까봐 이게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점수가 깎이고 그런데 이제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재가 또 축구 심판한다고 할 때 원래 관심 있었나? 저도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뭐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6번인가 4번인가를 가야 돼가지고 아빠는 새벽에 가고 저녁에 제가 데리러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아빠가 데려주면 또 제가 또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좀 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영재한테는 좀 부담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축제 있는 날 그날 이제 실기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 아침을 안 먹고 갔어요. 우유만 이렇게 다 먹고 또 그 반주 선생님이 주신 그 잼인가 그걸 먹고 뭐 그걸 먹으면 또 괜찮다 해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발라가지고 먹고 갔는데 엄마 안 됐어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집에 올 거야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그 축제하는 걸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래 네 마음이 좀 불편할 건데 가도 되겠나 했더니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는데 시간이 거의 3시간 다 걸려가지고 네 가면 끝나고 집에 바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근데 일단은 가서 보고 오겠다라고 해서 시험도 시험이지만 학교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거에 거기에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안쓰럽고 그래서 조금 했지만 다음에는 한번 자기가 도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길래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 애니어그램하고 아까 그 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랑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참 대견스럽고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재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덜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소감록 있으니까 다시 한번 두 학생의 소감을 좀 적어주시고 그 가족 사진 찍어주신다 하거든요. 앞에 나가는 준혁이가 찍어주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영재 어머니가 어머니 이거 완장 2학년 간식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선생님 최고! 이거 명세 어머니고. 명세 최고! 일용할 양식. 간식 가져가는데 안 돼요. 2학년 먼저. 좀 세.
역정대. 저 밖으로 가요? 밖으로 가요? 어디로? 김현수 안 써요? 김현수 안 써요? 김현수 그걸 갔다고 가야지. 쌤한테 뭐 말한다며? 쌤한테 뭐 말한다며? 나? 네.